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난 뒤에도 푸바오에 대한 국내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국 매체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서 푸바오가 왜 계속 앞구르기를 하지? 사과를 왜 먹지도 않지? 뭔가 불안한가? 스트레스 받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푸바오가 머물고 있는 스촨성에 판다 기지에 한 달 먼저 다녀온 KBS 이화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푸바오 떠나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서럽게 우셨단 말이죠. 우선 푸바오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적응 중입니다. 적응 중이다. 예. 좀 낯선가 보네요. 일단 도착은 많은 이제 푸더기 팬들 분께서도 보셨다시피 도착은 잘 했어요. 도착은 잘했죠. 네, 처음엔 좀 논란이 됐었어요. 거기 스촨 현지에 도착했을 때 물류 직원분 한 분이 이렇게 판다 푸바오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검역을 잘 해놓고서는 네. 막상 가서 민간인이 저렇게 만지게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네. 또 막 기자들이 막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푸바오가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냐 이렇게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네. 해프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중국 국영방송인 CCTV에서 이송부터 적응까지 영상으로 송출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예. 이런 사실 이례적인 거고요. 팬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밥도 잘 먹고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국빈급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그 싱하이밍 대사가 그 강철원 사육사가 최근에 모친상을 당했는데도 네. 이제 푸바오를 직접 데려다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있어서 푸바오가 잘 검역을 치르면 또 금방 민간인에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푸바오가 간 중국 스촨성의 판다 기지를 먼저 다녀오셨는데 실제 가보니까 좀 어땠어요? 스촨성은 정말 커서 그 안에 판다 기지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6개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푸바오가 가는 곳은 이른바 해외파라고 해서 외국으로 보내졌다가 이제 나이대가 돼서 이제 중국으로 오면 그 아이들이 모두 모이는 해외파 기지가 있거든요. 그곳을 네. 워룽 판다 기지라고 합니다. 네, 네. 이곳은 좀 규모는 작아서 60여 마리 정도의 사육 판다가 사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거 참 어려우셨겠어요, 가시는데. 예, 네네. 스촨 공항에 내려서 이제 그곳까지 한 300에서 400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오래 가야 되는데 심지어 시골이어서 뭐 강 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갔다고 보면 되고요. 예, 이동 시간이 워낙 기니까 또 판다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1시간 동안 먹고 계속 잠만 잡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오픈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출발을 해서 8시 반 딱 오픈할 때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그 타이밍을 또 맞춰서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정말 환경은 좋아요. 환경은 좋아요. 일단 워룽 판다 기지 자체가 판다 자연 보호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판다 기지 주변에 설산이라고 해서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판다는 서늘하고 또 습도가 높은 곳에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던 판다 푸바오도 또 중국에 있는 판다들도 여름이 되면 실내로 옮겨서 에어컨을 틀어줘요. 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워룽 판다 기지는 만년설이 있는 산도 옆에 있고 시골에 있어서 굉장히 서늘해서 1년 내내 눈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판다가 지내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네. 근데요, 우리가 참 이 걱정을 덜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중국에서 사육사가 삽으로 어떤 판다를 좀 학대하는 영상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이 푸바오도 그렇게 학대당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안전한 거겠죠? 저도 걱정이 돼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그 영상에 나온 그곳은 푸바오가 간 곳은 아니고 스촨성이 있으면 그 위에 산시성이라고 있는데 이 산시성도 판다가 좀 살거든요. 거기에 칠링 판다 기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판다입니다.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곳에서 즉시 그 해당 사육사를 해고하고 이틀
이틀간 문을 닫고 직원 교육을 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국의 전역의 사육 판다가 700여 마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판다는 독립 생활을 하는 개체군이에요. 네. 가족이어도 한 마리씩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육사가 정말 많아요. 수가 많이 필요해서 철저히 관리한다고는 해도 이 같은 일탈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제 푸바오가 걱정인 건데 이 푸바오를 맡게 될 사육사가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이분의 양력을 잘 보니까 15년 이상의 판다 전문가이고 네. 또 지금까지 150여 마리의 판다들을 돌봤고 또 본인 스스로가 판다 연구자라서 판다 관련 논문도 많이 썼고요. 네네. 또 최우수 판다 사육상도 받았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도 팬들이 많다는 걸 중국 현지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네. 푸바오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요. 이화진 기자께서 스촨성 기지에 가서 푸바오의 미래 배우작감도 먼저 만나고 오셨다 했는데 뭐 관상은 괜찮은지, 궁합은 잘 맞는지, 사주풀인지, 몇 살인지, 뭐 대나무 죽순 이는 튼튼한지, 잘 씹는지 궁금해요. 네, 배우작감 어땠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가서 봤거든요. 네.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일단 미래의 남편감으로 거론되는 게 판다 위안멍이라는 위안멍. 네, 위안멍이라는 네. 판다인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게 푸바오가 간 것처럼 파리에 있다가 프랑스 파리에 있다가 온 거예요. 근데 이 판다는 특이하게 워룽 판다 기지의 해외파처럼 살진 않고 네. 청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청두 판다 기지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일단 그곳은 100여 마리의 판다가 살고 또 처음으로 판다 인공 번식이 성공해서 네네. 어쨌든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위안멍이 왜 좋은 배우작감이냐 네. 이런 설왕설래가 많은데 일단 푸바오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푸바오는 2020년생입니다. 2020년. 근데 위안멍은 2017년생이고 3살 차이? 예. 궁합은 봐야겠네요. 예, 그런데요. 예. 근데 무엇보다 족보상 거리가 멀어요. 네네. 예,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판다를 교배를 할 때 최대한 족보를 멀리. 왜냐하면 예전에는 중국의 판다가 너무 적어서 예. 이제 사육 판다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공 번식을 아주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푸바오의 아빠 러바오라고 있어요. 예. 근데 러바오의 직계 중에 판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판다가 있는데 네. 700마리의 사육 판다 25% 가량이 모두 판판의 자손일 정도로 이 판판을 이용해서 이른바 번식의 남용과 오용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행히 위안멍이 판다의 배우작감이 위안멍이 요 판판이라는 판다와 직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푸바오의 미래 신랑감으로 점지가 돼 있고 네네. 중요한 건 성격인데 예.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육사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성격이 어떠냐고. 정말 성격이 좋고 활발하고 부침성도 좋고 밥도 네. 잘 먹는다. 네. 그럼 뭐 ENFP 정도 될 테고 네네. 족보 좋고 파리 유학파 출신이고요. 네. 안심합니다. 근데 스촨의 현지 취재가 좀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 그랬어요? 일단 제가 중국 취재는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일단 제가 간 스촨성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 한반도 인구와 그러네요. 맞먹나요? 네.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스촨성의 성도가 청두인데 예. 이 청두만 하더라도 인구가 3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 자체도 대한민국과 일본을 다 합친 크기여서 네. 저희가 판다 기지들을 이동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그 이동 거리만 수백 킬로미터씩이었어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다가 깨어서 밥 먹는 시간을 찍어야 되니까 아침 새벽부터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물리적인 거리가 정말 힘들었고 네. 무엇보다 그 대나무 군락지도 취재할 일이 있어서 이 스촨성 밑에 있는 이빈시라는 곳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예. 600km가 떨어져 있어서 네. 6시간을 또 차로 이동하고 오우.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예. 그 대나무 숲도 여의도 면적의 20배여서 예. 거기를 다 도는 것도 힘들었어요. 중국은 광활합니다. 네네. 또 하나 제가 또 너무 말이 많긴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 팬분들께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예. 있어서 이 스촨은 판다의 도시예요. 판다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모든 게 판다 일색이거든요. 거긴 저는 뭐 매운 거 위주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판다의 도시군요. 네네. 맞아요. 매운 음식도 많은데 이제 시내 가면 판다가 마라탕 먹고 있는 그림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놀란 건 이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데 이른바 람보르기니라고 네. 유명한 외국 브랜드 명품 차량이 있는데 네. 람보르기니 그 관련한 광고를 판다가 해요. 그 정도예요? 모든 명품 관련한 건 다 판다가 하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강한 도시 정체성이 있어서 그 제가 갔던 판다 기지도 디즈니랜드처럼 정말 커서 다 돌아보려면 사나흘이 걸리고 또 앞에 호텔과 관광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또 여러 가지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홍의종님 푸바오 볼수록 푸근해집니다. 한 번 보면 푹 빠집니다 하시고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푸바오가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정성껏 보살핌도 받았는데 굳이 중국으로 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 푸바오가 판다가 멸종 위험종이에요. 네네. 이게 개체가 정말 적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980년대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서 지금은 취약종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위험종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제 개체 수가 지금 전 세계 2천여 마리가 돼요. 그래서 이 개체 보존을 위해서 해외에 임대했던 그 판다들을 만 4세 전에, 그러니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나이 전에 받아서 이제 근친 교배를 막고 이렇게 한 거라서 사실 푸바오는 시집을 가려고 떠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반환된 샹샹, 뭐 프랑스의 위안멍 이런 판다들도 모두 송환이 됐던 거고 전 세계에 이렇게 임대됐던 판다들이 60여 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네네. 때 되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중국이 또 하나가요. 판다를 어떻게 보면 공공 외교에 많이 활용한다. 이른바 뭐 판다 외교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판다를 임대하면서 또 아주 많은 액수의 돈도 내고 있어요. 네, 그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일단 중국은 원래 양국 의호의 수단으로 판다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그냥 기증을 해버린 경우도 많았었어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900년대 후반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면서 돈을 받고 임대 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한 마리당 1년에 100만 불 정도를 저희가 냅니다. 100만 달러. 네. 네, 그리고 또 푸바오처럼 여기서 새롭게 태어났다 하면 추가로 우리나라 돈으로 5억에서 6억 정도를 지불해요. 이 돈들은 모두 중국의 판다 연구에 쓰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판다를 유치하는 건 사실 중국도 그렇지만 해당 나라 동물원의 수건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희 푸바오처럼 인기도 많고 그렇죠. 관련 수입이 정말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번 에버랜드 경우에는 판다로 인해서 코로나 기간이 껴있었지만 수입이 1,000억 원대 훨씬 많은 수입이 됐고요. 그러니까 푸바오랑 뭐 그 거기 있는 판다들을 키우는데 약 100억 원 정도의 대여비를 냈다고 한다면 네. 그것보다 훨씬 많은 1,500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했고요. 또 지난 해만 딱 보더라도 푸바오 붐으로 600원대의 흑자가 났고 또 에버랜드를 보러 찾은 방문객들도 500만 명이 늘었어요. 지난해 푸바오 붐으로 600억 원대 이익이 났어요. 500만 명. 하긴 저도 갔다가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판다 임대한 게 근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처음은 아닙니다. 예. 정확히 30년 전에 네. 1994년에 판다가 2마리가 왔었어요. 네. 이른바 밍밍과 리리라고 하는데 당시 에버랜드인 용인 자연농원에 도착했는데 네. 갑자기 IMF가 터져버렸어요. 아하. 외환위기가 터지는 네네. 바람에 그때 국민들이 100만 불을 낸다니 말이 안 된다. 정서에 맞지 않다. 해서 돌려보내면서 이제 저희는 더 이상 판다를 더 이상 데려오진 않았지만 네. 대신 그 판다 리리는 아직 중국에 살아 있습니다. 벌써 30이 넘었는데 네. 청두 판다 기지에서 잘 보호받고 있어서 지금 노령이지만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다가 멸종 위험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를 받고 만 4세 이전에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다가 멸종 위험종이 된 거예요? 결국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이에요. 예, 이 판다는 사실 이렇게 유명해진 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예. 중국인들도 판다를 잘 몰랐습니다. 워낙 숲속 깊숙이 살고 한정된 곳에 살고 있어서 숲속의 은둔자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네. 근데 1800년대 후반에 중국 스촨에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 한 분이 사냥꾼으로부터 판다 가죽을 하나 선물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이거를 프랑스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전시하면서 이제 밀렵 사냥 붐이 시작된 거죠. 엄청 사냥했나 보네요. 서구권에서 중국으로 다 몰려가서 사냥을 하니까 이때 수백 마리의 판다가 사망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밀렵을 그 사냥을 금지했지만 예. 여전히 이 가죽은 암 시장에서 2억 원대 팔리고 있고요. 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도로와 댐 또 대나무의 벌목이 이루어지면서 판다 서식지가 파괴됐고 그래서 판다가 멸종 위기종이 된 거죠. 네. 근데 또 이런 뭐 사냥 또 이런 밀렵 등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멸종 위험종이 됐지만은 판다들이
어떤 생존에 있어서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요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제가 청두에 취재를 간 거거든요. 예, 예. 단순히 푸바오를 취재하러 갔다기보다는 네네. 중국은 기후 변화가 판다를 멸종시킬 거라고 하는 논문들이 이미 수천 개가 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연구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 이유는 기후가 점점 더워지면서 그렇죠. 이른바 기후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판다가 서식할 수 있는 대나무 숲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대나무는 서늘한 기후에 삽니다. 네네. 근데 더워지니까 이 대나무가 차가운 곳에 차가운 공기에만 있는 곳만 살아남고 더운 지대에 있는 대나무가 다 고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다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들고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2070년에는 지금 있는 서식지, 대나무 서식지가 2분의 1로 감소한다는 논문이 절반으로요? 네, 네. 많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판다 생존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입장이긴 해요. 미치지 않는다. 네. 예. 이미 이런 논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판다 연구센터장이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네. 물론 기후 변화가 대나무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판다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대나무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네네. 예측이 다르더라고요. 이른바 판다는 슬프지만 게으른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태 이동성이라는 게 낮습니다. 그래서 기민하게 여길 또 찾아서 개척하는 게 좀 더디나 보네요. 맞아요. 먹이가 없어지면 빨리 먹이가 있는 고산지대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먹이 경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그 생태가 분절되면서 네. 근친 교배까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멸종이 되는데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2100년이면 판다 절반이 멸종된다고요. 2100년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멸종 위기에서 판다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예. 아닌데 인간의 개입밖에 답이 없습니다. 일단 판다가 게으르고 네. 생태 이동성이 낮으니까 인간들이 직접 판다들을 다 들고 서식지를 옮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요. 네. 네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없으면 자연 멸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후 온난화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네네. 이 중국이 작년에 발행한 중국 기후 변화 청서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입수해서 봤는데 중국의 가뭄 온난화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점점 온난화가 심해지면 그 생물이 멸종하는데 예를 들어 UN 기후총회인 IPCC라는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산업화 대비 이전 2도 이상 지구 온도가 오르면 전 세계에 있는 그 판다를 포함한 전체 생물의 54%가 멸종할 거라고 경고했거든요. 푸바오 그냥 다시 한국에 와서 에버랜드에 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는 못 하나요? 네, 그걸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역사성을 봤을 때는 그거는 좀 불가하고요. 불가능해요. 네, 다시 임대를 하면 모를까. 다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잘 지내라고 빌어주는 것.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이 취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환경부 기자예요. 네, 환경부에서 가장 큰 이슈는 기후 변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후 변화 취재를 하고 많은 보도를 해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푸바오가 멸종 위험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래서 기후 위기랑 연결을 지을 수 있다고 봤는데 정말 많은 연구가 있어서 그 결과로 이번 보도가 나왔고 또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로 이 판다의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자, 이화진 기자와 함께 판다 푸바오 또 푸바오를 비롯한 판다들의 어떤 그 생태계에 어떤 위협되는 상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169님 판다 먹이 대나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딱딱한 대나무에 별 영양가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라는 걱정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이화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